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이제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70% 빠진다고 했더니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세 배 올랐다는 거 200%, 300% 이렇게 올랐다는 뜻인데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오른 건 당연시 여겼으면서 요 정도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이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라가는 집값에 맞추어서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받아놨던 시장입니다. 근데 요즘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사실 집값을 띄우는데 전세난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집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전세입자, 이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살이 멈추고 오른 가격에라도 집을 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장에 끌어들여 왔습니다. 근데 요즘 전세시장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죠? 갱신권을 안 써도 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5% 이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 안 쓰더라도 그냥 사람만 달라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오른 가격에 채워줄 사람이 없고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갱신권 쓰지 말고 그냥 사람만 달라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여러가지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또 떨어진 전세금만큼 돌려주는 형태로 계약을 연장해 가고 있죠.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죠. 임대차 3법 갑자기 적용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난 2년 후의 상황은 오히려 올리지 못한 전세금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법 도입되자마자 전세난 온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의 얘기와 다르게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 특히나 고액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참담한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이 기사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집 보려면 줄 서라 하고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대기표를 찍어내고 이렇게 전세는 시장에서 아예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런 기사를 써대던 게 2년 전의 일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시장 난리가 났고 전세값도 오르고 전세난으로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들어졌다. 이걸 계속 떠들었던 시장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억지로 막아놨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가가 더 폭등한다고 7월 전세대란을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압박을 하던 시장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소금물에 빗대어 설명을 드렸었죠. 물에 소금을 탄 게 소금물인데 갑자기 칸막이가 설치돼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면 소금물의 농도는 진해집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쉬우라고 개념적으로 설명드린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칸막이를 설치하면 물이 넘어오질 못해가지고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고 이 칸막이를 다시 제거를 하면 다시 소금물의 농도는 옅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을 전세 놓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전세금은 여기에 탈 수 있는 소금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가는 소금물의 농도와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소금을 계속 풀어댔기 때문에 소금물은 짜질 수 있었죠.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그걸 받쳐줬던 거, 그것 또한 대출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문정부 4년간 전세 대출의 규모가 급증을 했습니다. 2017년에도 52조나 됐었는데 2021년 기준에서 150조 가까이 100조 가량이 전세자금 대출로 시중에 풀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부르는 대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죠. 이제 시장의 상황은 정상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소금물의 칸막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2년간 막혀있던 칸막이가 제거가 됩니다. 그만큼 시중에 전세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풀림을 뜻합니다. 또 새로 짓고 있던 아파트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원래 있던 아파트에 신규 입주 단지들이 추가가 되면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거저였던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졌으니 시장에 탈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줄어든 것과 같죠. 당연히 소금물의 농도는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전세가가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19년도에 꺾이던 집값,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 하니까 이거 도입되면 공급 부족돼서 더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해서 꺼져가는 시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도입한다고 하니까 전세난을 이유로 한 번 더 불을 붙인 시장이었어요.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린 시장에서 사람들의 불안과 탐욕은 극대로 자극이 됐고, 집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그러한 과열된 시장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쏟아지는 분양 물량, 굉장히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만 있으면 덤벼볼만 하다, 나중에 전세로 채울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해라, 이러한 멘토들의 부추김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둘씩 다 사라져 갔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시장이 왔습니다.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는데 그걸 애써 부정하던 사람들 이제 현타를 맞고 있어요. 제가 이 시대의 구루라고 자주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수년간 이런 과열된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다 애써 무시했던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2017년에도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늘어났고 이게 집값 띄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가계부채의 총량을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통제하는 게 시급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잃어버린 수십 년을 겪는 일본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2020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난다. 저금리로 푼 돈은 언젠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회수하게 되면 더 폭락은 이어지고 은행은 부실해지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상황이 바로 목전 앞에 와 있는 거죠. 대표적인 비둘기파, 이분도 자기가 돈을 풀었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걸 알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엔 경고하고 나섰어요. 작년 첫 해를 맞이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드러날 거고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분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무리한 비투에 민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듣지를 않았죠. 퍼펙트 스톰 온다고 하고 회색 코뿔소가 온다고 하고 결국 오른다는 집값 때문에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서 늘어나는 가계 대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던 게 현실인데 이걸 다 안 들었던 시장이었고, 이제 그 경고가 현실이 되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해 왔죠. 임대차 3법 도입되고 전세난 온다고 할 때 지금 대부분의 물량이 잠겨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수가 겪는 문제인데, 이 물량이 풀리는 시점, 또 새로운 집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전세가 떨어질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분상제하면 공급 부족해진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건설사 결국 집을 짓는 집단인데 분양가 상한제 해도 본인의 이익이 포함된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시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집을 안 짓는다?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이 부분이 어디가 터져도 꼭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시점에 지금 오른다는 말만 믿고 무리해서 빚냈다가 큰 화를 겪을 수 있다, 계속 경고를 드렸어요. 집이라는 자산,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덜컥 저지르고 나면 이걸 해결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다는 가격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한테 오른다는 건 수없이 많은 실거래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고, 또 계속 오른다는 걸 선동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왔을 때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3년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듣지 않는 시장이었고, 이게 꺼지고 난 후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해왔는데 이제 그 상황이 왔습니다. 불안과 탐욕이 귀를 막고 눈을 닫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긴축의 시대가 왔고 자산의 소각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거품이 있었던 자산의 거품이 제거되는 것, 결국 거품이 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가 수년간 모아왔던 시드머니, 이거 다 시중으로 사라지고, 그렇지만 은행에 빌렸던 남의 돈, 이 부채는 남게 되는, 그게 자산 소각의 과정입니다.
미국이 세 차례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고 주담대 금리가 이제 7%까지 왔습니다. 연말 되면 8% 그 이상 갈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모아뒀던 자산은 사라졌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 빚을 갚아가야 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이 됐는데 미국 금리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 말 4.5%, 내년에도 그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는 계속된 고금리의 시간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산시장 급격하게 꺼지고 또 경기도 위축되는 등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그칠 거라고 사람들 지금껏 뻐대고 있었는데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게 밝혀지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6월에 3.5% 정도 예상했던 건데 이제 9월에 4.5%를 다수가 전망하는 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가격 거품이 빠진다고 했는데 거품이 심각하다라는 얘기 요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서울 주택가격 거품이 40%, 서초구는 50%가 넘어간다고 경기 지역은 60% 수준, 그만큼 거품이 끼어있는 시장, 긴축의 시대에 그 거품은 제거가 됩니다. 그만큼 떨어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부도 인위적인 부양 안 한다고 이런 얘기 하고 있죠.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뭘 해도 백약이 무효한 시장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70에서 80% 빠졌고 주식도 30-40% 빠졌고 부동산도 30-40% 빠졌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코로나 이후에 버블이 생긴 게 아니죠. 그 훨씬 더 이전부터 버블은 형성돼 왔습니다. 그래서 30%, 40%에서 그칠 수가 없어요. 2017년도에도 버블을 우려하고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고민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조정돼야 될 거품은 30-40%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 일확천금의 대박을 꿈꿀 수 있게 했던 시장,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가려놨던 진실이 드러나는 이 순간 험난한 시간은 시작이 됐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